자, 오늘은 헤테로 접합의 장점과 특징, 그리고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의 선택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헤테로 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는 갈륨 아세나이드보다 밴드 갭이 더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I 갈륨 아세나이드. 이것은 도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I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이렇게 세 개의 층이 서로 접합이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는 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대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이런 상태가 되겠죠. P 플러스 N 플러스 그 다음에 약간 페르미 준위가 진성으로부터 조금 위에 있죠. 대략 언도프트, 도핑하지 않은 갈륨 아세나이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타입은 타입 1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구조라 그랬죠. 이렇게 밴드갭이 작은 물질이 밴드갭이 큰 물질 안에 쏙 들어가는 이런 타입의 헤테로 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접합을 하게 되면 요 경계 지점, 요 지점들, 여기는 변하는 지점이 아니라 그랬죠. 자,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유입이 되면 여기 밴드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를 고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이 전자의 이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요 끝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 끝 부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밑에 밸런스 밴드 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을 한번 볼까요? 요 지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 전자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면 여기는 유치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여기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합을 해서 그려보면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대략 이렇게 됐다. 불연속점이 여기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일치하는, 즉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앞에 그림을 이거 다시 그린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요 그림을 보면, 자, 이러한 굴곡을 갖죠.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 모양을 이렇게 근사를 시킵니다. 여기 보면 퀀텀 웰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갇히는, 그래서 유한 포텐셜 오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퀀텀 웰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런 모양을 갖고,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죠.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죠. 이쪽에 양공이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양공은 유치 에너지가 여기가 제일 낮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밴드 구조를 갖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려오겠죠. 이렇게 꺾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꺾어져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전자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높죠? 낮은 데로 흘러가겠죠? 전혀 문제없이 흘러갑니다. 계속 쏟아지면 요 포텐셜 우물에 전자들이 갇히겠죠? 계속 갇힙니다. 양공도 한번 보세요. 양공도 이런 모양을 갖죠? 양공도 계속 갇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캐리어들이 여기에 고밀도로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컨파인 시킬 수가 있죠. 캐리어들을 요 아주 좁은 영역에 고밀도로 캐리어를 가둬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헤테로 조팝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발광 영역에 캐리어를 고밀도로 여기다 축적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재결합을 하면서 발광을 하죠. 그래서 높은 발광 효율이 나온다.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호모정션에서 이게 막 퍼졌죠. 캐리어들이 퍼지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 고밀도로 축적시켜 놔야지 여기서 재결합이 일어나서 높은 발광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정션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면서 반도체로 또 흡수가 됐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밴드갭이 굉장히 크죠. 여기서 발광하는 빛은 여기보다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 통과됩니다. 흡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큰 물질에 샌드 위치되어 있어서 반도체 내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밖으로 많이 나오겠죠. 바로 헤테로 정신의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다 이 헤테로 정션을 이용합니다. 호모 정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운 것이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헤테로 구조를 갖는 발광 다이오드 종류, 그 다음에 레이저 다이오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울 겁니다. 다소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다룰 것이니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테로 접합을 이용하는 이유 두 가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 화합물 반도체 뭐 선택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다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할 테니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륨 아세나이드가 있죠. 그죠? 갈륨 아세나이드. 그리고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자, 여기를 보면 이 세로축이 밴드갭이고요. 가로축이 격자 상수, 레티스 컨스탄트입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이렇게 밴드갭과 레티스 격자 상수 간의 관계는 대략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물론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이렇게 작아지면 이렇게 격자 상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 먼저 갈륨 아세나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갈륨 아세나이드. 그리고 알루미늄 아세나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두 사이에 갈륨을 조금 첨가하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풀었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데요. 자, x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륨 아세나이드가 되는 거죠. x가 1이 되면 자, 알루미늄 아세나이드가 되고 x가 0.5가 되면 x는 조성비입니다. x가 0.5면 이거 0.5, 이거 0.5. 즉 알루미늄하고 갈륨이 50%씩 들어있는 화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세는 1. 그래서 이 5족이 1이고 3족을 서로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50, 50 또는 30, 70 만들 수도 있겠죠. 20, 80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조성비를 바꿔가면 이 밴드갭이 변합니다. 그리고 격자 상수도
일반적으로 변합니다. 여기 자,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인듐 아세나이드 한번 볼까요? 자, 갈륨 아세나이드가 여기 있죠. 자, 인듐 아센으로 갈수록 격자 상수가 변하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신기한 게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는 이런 궤적을 갖습니다. 밴드갭은 변하는데 격자 상수가 변하지 않죠. 갈륨을 여기다가 조성비를 알루미늄을 여기다 첨가합니다. 첨가해도 격자 상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갈륨 아세나이드는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는 헤테로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는 또 밴드갭이 크죠. 에너지 밴드갭이 너무 궁합이 좋죠. 그래서 이 밴드갭이 작은 물질을 밴드갭이 큰 물질로 아까 샌드위치 시켰죠. 그래서 캐리어를 컴파인 시킬 수 있었죠. 그리고 격자 상수도 변하지 않고, 만약에 격자 상수가 변하면 이게 스트레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로케이션도 발생하고 결국 결함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들 없이 갈륨 아세나이드는 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헤테로 물질,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륨 아세나이드 하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아주 좋은 헤테로 물질을 결합해서 앞에 그러한 샌드위치된 헤테로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족도 만들 수 있습니다. 26족. 26족은 징크 세레나이드라고 해서 사실 제일 먼저 우리 파란색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든 물질이 바로 이 징크 세렌입니다. 징크 세렌. 이 소니의 아케모토 그룹에서 이게 세계 최초로 징크 세렌, 요게 갈륨 아세나이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에 해당하는 게 징크 마그네슘 설파 세렌, 요 헤테로 물질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나카무라가 나오면서 가륨 나이트라이드로 역전시켰죠. 그래서 결국 이걸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렇지만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의 최초 발진은 이거였습니다. 징크 마그네슘 설파 세렌과 징크 세레나이드. 바로 이 징크 마그네슘 설파 세렌을 그 소니 그룹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캐리어를 완전히 가둘 수 있는 좋은 헤테로 물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륨 아세나이드는 이렇게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이런 좋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테로 접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얘기가 됐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또 얘기할 기회는 없겠죠. 어쨌든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러한 것도 있다 하고 알면 되시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화합물 반도체 이런 헤테로 접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활발히 연구가 되는 데가 일본하고 뭐 미국, 유럽은 주로 2,6, 26쪽을 많이 했고, 미국은 3,5, 3호종을 많이 했고, 일본은 둘 다 많이 하고, 이게 1990년대에 아주 절정을 이뤘는데요.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거를 갖고 양자역학적 효과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 표면 발광 다이오드, 엣지 발광 다이오드, 뭐 표면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 엣지 발광 레이저 다이오드에 숨어 있는 물리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